안녕하세요, 런입니다. 오늘은 2019년 클래식 피지크 부분에서 미스터 올림피아를 차지한 크리스 범스테드의 약물 사용에 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 범스테드가 최근 자신의 코치와 함께 팔론보이즘으로 유명한 데이브 팔론보와의 인터뷰 영상에서 자신의 스테로이드 사용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그 전에 앞서 이 크리스 범스테드 형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1995년생의 나이에 185cm의 키 그리고 시합 체중은 클래식 피지크 한계 체중을 꽉 채운 103kg 정도인데요. 크리스 범스테드는 2014년도에 첫 대회를 출전하고 2년 후인 2016년도에 북미 챔피언십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IFBB 프로카드를 획득하게 됩니다. 당시 크리스 범스테드의 종목은 헤비급 보디빌딩이었지만 2016년에 새롭게 개설된 클래식 피지크라는 종목을 위해서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장신의 키에 100kg 정도의 몸무게였기 때문에 보디빌딩보다는 클래식 피지크라는 종목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종목이라 판단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바로 다음 해 2017년에 피츠버그 프로쇼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올림피아 출전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2017년과 2018년 2년 연속 미스터 올림피아 클래식 피지크 부분에서 2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엄청난 커리어라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다시 인터뷰 영상으로 돌아와서 그와 그의 코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no, he's never done growth hormone in his life. I'll speak for that for him. Never touched it, never used it. Doesn't use insulin, never has used it. He's using no drugs other than, a half cc a test twice a week. That's it.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현재 크리스 범스테드는 벌크 시즌 때 주당 2회 0.5cc 정도의 남성 호르몬만 사용한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할 때가 주당 500mg 정도이고요. 성장 호르몬과 인슐린은 살면서 1도 사용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미스터 올림피아에게 이 정도의 양은 굉장히 적은 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크리스 범스테드보다 몸이 안 좋은 아마추어 선수들이 보통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크리스 범스테드는 허리가 얇고 팔론보이즘이 없기는 하지만 저도 이 영상을 보기 전까지는 저 정도의 사이즈를 저 나이에 완성하기 위해선 미량이라도 사용하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만 역시 유전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말이 진실일지 여부는 그의 코치와 범스테드 형님만이 가장 정확히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관적인 견해로 이 말은 어느 정도 진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이미 사이즈적으로 충분히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해야 할 것은 단순히 사이즈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 범스테드의 타고난 유전자와 약간의 남성 호르몬만으로도 충분히 유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 정도의 컨디셔닝과 사이즈를 만들 때까지 더 많은 양의 약물이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다음 영상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And did you start doing lower amounts like when you found out you had this, that IgA issue? Probably just before we knew we had a name for it, but we knew something was going on. Sure. I mean, I've never. It's always Yeah, I was been gonna say, crazy. And you look just as good, if not better. He's never needed much. It's always been very conservative, and we've just kind of kept it there because he's continually succeeded with what we've been using. So there's no reason to push it. And then obviously when the autoimmune kind of came more into play, then that was even more of like a take a step back and just be like, hey, we don't need much. Let's just keep that in our mind.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전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양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면역력과 신장 쪽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게 된 후에는 그 양을 좀 더 줄이게 되었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애초에 언급한 것처럼 기존에 사용하던 양으로도 충분히 계속 발전하고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굳이 그 이상 많은 양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유명한 고자 한 명은 회원들한테 세션당 50만원씩 뜯어가면서 엄청난 약물들을 많이 때려 넣었음에도 올림피아 무대에 발끝 하나 올려놓지 못할 정도의 수준의 몸을 보여주는 것을 보면 약물이라는 요소가 굉장히 역할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그와 동시에 더 많은 양을 쓴 사람이 더 몸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반증해주는 것 같습니다. 흔히 한국에서는 더 많은 약물을 쓰면 더 몸이 좋아진다는 말도 안 되는 속설이 있죠. 아무리 운동을 오래 해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유전자가 타고나지 않는다면 몸은 크게 변하지 않고 짧은 기간을 운동을 해도 제대로 하면서 유전적인 요소가 뒷받침해준다면 엄청난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약물 또한 더 큰 몸을 만드는데 굉장히 큰 요소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A가 B보다 몸이 좋으면 더 많은 약물을 썼을 것이라는 편협한 사고는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나도 약 썼으면 필리스처럼 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말 하지 마시고 내추럴이든 약물을 사용하든
자신의 목적에 충실히 운동하시면서 자신보다 몸 좋은 사람을 보면서 쟤는 약 써서 그런 걸 거야 라는 생각을 통해 나는 약을 쓰지 않으면 저렇게 될 수 없다는 자신의 성장 가능성에 한계를 두지 마시고 각자 개인의 운동에 집중하면서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즐겁게 운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약물을 쓰면서 내추럴이라고 거짓말을 하거나 약을 쓰고 내추럴 보디빌딩 대회를 나가는 놈들은 욕먹어야 되겠죠. 이렇게 오늘 크리스 범스테드 형님의 인터뷰 영상을 통해서 과연 크리스 범스테드 형님은 어떤 약물을 쓰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거나 수정될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득근하세요.